어, 네, 시작할게요. 근데 오늘은 반밖에 안 오셨네. 90명 가까이 되는데, 45명. 이럴 때는 출석을 부르고 싶지만, 예. 근데 출석 안 부르기로 약속을 했으니까. 그, 저기요, 어, 이, 제가 공고할 게 몇 개 있는데요. 하나는, 그, 숙제를 올렸고요. 숙제 5번을 밑에 여기 올렸습니다. 그래서 다음 주 금요일까지 해서 내시면 되고, 숙제들은 뭐 루트로커스 그리는 거 연습 우리 수업 때만 하고 그냥 넘어갔는데 하나씩 비슷하게 생긴 것들인데 뭐 이게 더해지면 루트로커스 어떤 효과가 있고 이런 것들을 몇 가지 그려보면서 공부를 해보시기 바랍니다. 예를 들면은 A하고 B 같은 건 비슷한데 제로가 하나 붙어 있는 거고, 그리고 C는 폴이 하나 붙은 거. 그러니까 A, B, C가 비슷한 애죠. 그리고 D하고 E도 비슷한데 폴의 위치가 약간 좀 다르고, FG도 비슷하고. 사실 우선 이 손으로 아니 제가 파이썬 컴퓨터로 하지 마시고 제가 적힌 것처럼 이런 것들 한번 신경 써가면서 그리라고 한 거니까 손으로 해보시고 컴퓨터로 확인은 해보시는 건 좋습니다. 두 개를 같이 써서. 그리고 2번은 2번은 U를 가지고 이제 X1을 제외할 때, 뭐 읽어보시면 아시겠지만 X1을 제외할 때랑 X2를 제외할 때랑 어떤 어려움들이 있는지 살펴보는 거고, 한 번도 뭐 이런 어떤 시스템, 뭐 배가 어쩌고 저쩌고 여기 적혀 있긴 하지만 함정이 어쩌고 저쩌고 적혀 있는데 결국 이 트랜스 펑션 다 주어져 있으니까 그걸 보시고 어떤 제어기가 이 설계 요구 조건을 맞출 수 있는지 그런 걸 고르는 문제가 되겠습니다. 그리고 금요일 마감이니까 그 수요일 날 저녁에 저희가 조교들이 풀어드리도록 그러니까, 네, 하겠습니다. 근데 조교들이 풀어주는데요. 제가 숙제 이제 들어오는 것들을 쭉 보면 너무 조교가 다 풀어준 것 같아가지고 조교가 풀어준 대로 그냥 똑같이 써가지고 내신 분들이 많더라고요. 그래서 그 전에 충분히 고민을 해보시고 고민을 해보다 안 되는 것을 이제 조교랑 상의하고 이런 식으로 갔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숙제는 이렇고요. 그리고 숙제가 이제 이게 마지막은 아니고 다음 주 금요일 날 오시면 이제 숙제 하나를 더 만들도록 할게요. 이제 마지막 부분에 또 나름 중요한 부분들이 있는데 거기를 그냥 넘어가기는 또 그러니까 연습을 하셔야 되니까 다음 주 금요일 날 숙제가 하나 또 나오고 시험 때까지 내시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시험은 뭐 말씀드린 것처럼 금요일 날 12시부터 1시 20, 헐? 예. 숙제 조금만 낼게요. 그 기말고사는 금요일 날 12시부터 1시 20분까지고 수업 시간에 하는데요. 그 205호 우리 원래 강의실이 205 우리 한 번도 거기 가본 적은 없지만 원래 강의실이 205호예요. 거기서 보겠고 혹시 아직 한 분도 없는데 그 대면 시험 보기가 자기 몸이 안 좋거나 아니면 대면 시험 보기가 좀 아직은 힘들 것 같다 하시는 분들은 저희한테 메일을 보내주시면 이렇게 따로 비대면 시험을 준비를 하겠습니다. 비대면 시험은 따로는 아니고 이제 다른 과목에서는 이렇게 하기로 했는데 그 굉장히 엄하게 감독을 하면서 이제 화상으로 컴퓨터 화면하고 자기 모습을 전부 다 이제 담도록 화상으로 계속 찍어서 보내주시고 그거를 이제 조교가 1대1로 감독을 하는 그런 형태로 진행을 하겠습니다. 그 다른 제가 뉴스에서 봤는데 그렇게 다른
대기업 온라인 입사 시험에서 그렇게 한다 하더라고요. 그래서 예, 그렇게 했으면 좋겠고요. 그리고 시험은 이제 컴퓨터는 가지고 들어오시면 안 되고, 컴퓨터를 다 가지고 들어올 수 있으면 좋은데 컴퓨터를 가지고 들어오기 힘든 학생들이 있으니까 그냥 컴퓨터는 다 놓고 오기로 하고, 책이나 뭐 노트나 숙제나 이런 것들은, 그다음 간단한 계산기는 가지고 오셔도 되는데 뭐 계산기 쓸 일은 없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혹시 시험이나 이런 거 관련해서 질문하실 분 있어요? 없으면 이따 생각나면 질문해 주시고, 오늘은 이제 수업을 시작할게요. 저번 시간에 이제 보디플롯을 좀 더 이제 구체적으로, 보디플롯을 가지고 우리가 주파수 도메인에서 이 시스템을 분석하는 얘기를 시작했는데, 그 왜 그랬냐면 우리 그 이제 피드백 제어 시스템을 설계할 때 이제 레퍼런스 커맨드와 이제 출력만 우리 지금까지 생각을 했었는데, 저번 숙제에서부터 나오기 시작한 것이 이제 내가 모르는, 생각 안 했던 이제 외란이 시스템을 흔들거나 아니면 계층 노이즈가 이제 시스템에 영향을 주도록 이제 들어올 수가 있는데, 걔들에 대해서 이제 내 커맨드에 대해서는 잘 따라갔으면 좋겠고, 내 디스터번스나 노이즈에 대해서는 둔감했으면 좋겠다 하는 생각으로 이렇게 쭉 뭐 얘기를 해보면, 이제 룹 게인 케이지를 뭐 키우면 어떤 점은 좋고, 대신 다른 뭐 노이즈에 대해서는 민감해져서 안 좋고, 케이지를 작게 하면 노이즈에 대한 특성은 좋은데 나머지 이제 다른 그 추종 성능이나 이런 게 이제 안 좋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여기 네 가지를 다 만족시키기 위해서 이 서로 다른 주파수 대역에서, 그러니까 케이지를 로우 프리퀀시 대역에서는 키우고 하이 프리퀀시 대역에서는 낮추고, 이렇게 이제 설계를 하려고 했습니다. 그 이유는 왜냐하면 노이즈가 보통 하이 프리퀀시 도메 그 고주파 대역에서 많이 들어오기 때문에 그랬어요. 그래서 바람직한 케이지가 결국에는 내 컨트롤러와 그 플랜트의 곱이잖아요. 그건 뭐였냐면, 우리 루트로커스 그릴 때 그냥 다 곱해서 한 군데다 몰아놓고 그 루트로커스 그린 그놈입니다. 그놈 오픈 룹 트랜스 펑션. 걔가 어떻게 생겨야 되냐면, 있었는데, 네, 이런 모양으로, 여기가 이제 주파수가 이쪽에서 가면, 이 KG의 매그니튜드는 낮은 주파수에서 굉장히 컸으면 좋겠고, 높은 주파수에서는 작아야 되고, 이제 이런 모양을 만들기 위해서 오픈 룹 플랜트 G의 어떤 그 프리퀀시 리스폰스, 이 그림을 이제 그 보디 플롯이 결국 프리퀀시 리스폰스인 거죠. 프리퀀시 리스폰스를 G에 대해서 살펴보고, G가 이걸 만족 못하면 내가 K를 잘해서 얘를 이제 만족시키도록 설계를 하겠다 하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KG, 그러니까 KG가 이제 곱으로 나타나 있으니까, K가 뭔가 여기 G에다 곱해질 때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어떻게 나타날 것인지 우리가 살펴본 것처럼, 그냥 K에 대한 프리퀀시 리스폰스, 그 보디 플롯과 G의 보디 플롯을 그냥 더해버리면 되는 거였죠. 페이즈는 그냥 더해지는 거였고, 매그니튜드는 우리가 로그를 씌워서 플러스를 했기 때문에, 매그니튜드는 서로 곱해지는 건데 그 로그 플롯이었기 때문에 그냥 더하는 걸로 이제 바뀐 거죠. 그리고 그래서 이제 그 다음에 우리가 가장 기본적인 요소들, 뭐 적분기, 미분기, 폴, 제로, 1차, 2차 이런 것들에 대해서 보디 플롯을 살펴봤고, 어떤 형태로 표현되는지 살펴봤고, 그리고 마지막이 아니죠. 그 제로가 오른쪽에, 폴이 있으면 언스테이블, 그 오른쪽 평면에 있을 때 매그니튜드는 똑같은데 위상이 여기 보이는 것처럼, 뭐랄까요, 수렴값을 기준으로 이렇게 반전돼서 확인을 했습니다. 제로 하나면 이렇게 됐었고, 둘이면 그 두 배로, 수렴값은 180이었으니까 이제 수렴값 기준으로 뒤집어서. 그리고 가장 중요한 얘기는 뭐였냐면, 이게 전부 다 오픈룹 플랜트,
KG에 대한 분석이라는 거예요. 클로즈 룹을 걸면 어떻게 되는지 잘 모르겠고, 요 지금 네 줄 쓴 요 가지 얘들이 이제 그 모든 걸 얘기를 해주는 겁니다. 여기 이쪽에 있는 것처럼 오른쪽에 있는 네 가지를 만족을 시키면 이쪽 왼쪽에 있는 요구 사항들을 이제 만족시킬 자격이 되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왼쪽에 대한 것은 클로즈 룹에 대한 특성이고, 이 오른쪽에 대한 거는 이제 오픈 룹에 대한 특성이죠. 그래서 프리퀀시 리스폰스, 주파수 대역에서의 주파수 도메인에서의 분석을 오픈 룹에서 수행하면, 오픈 룹에서 수행해서 이런, 그러니까 오픈 룹 트랜스퍼 펑션에 대한, 오픈 룹 플랜트에 대한 주파수 영역 해석을 수행하면 클로즈 룹이 어떻게 되겠구나 하는 걸 알 수가 있는 거였죠. 그거는 루트 로커스도 마찬가지였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뭐 몇 가지 보디 플롯 그려보는 연습을 해보고요. 한두 개 해보고, 그다음에 그다음에 제가 여기 여기 컴퓨테이셔널 엑서사이즈 여기 올려놓은 게 맨 마지막에 이제 보디 플롯 그린 애가 있는데요. 여기로 들어가시면 루트 로커스 그리고 뭐 이렇게 했던 것처럼 그냥 보디 플롯을 딱 그릴 수가 있습니다. 그거로 이제 자세한 건 이제 그쪽으로 살펴보고,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제가 뭐 두 가지만 살펴볼 건데요. 두 가지. 예를 들어서 이런 거 신호 시스템 이런 데서 다 해보셨죠? 얘의 보디 플롯을 그려볼 건데, 저번에 이제 각각 원소들에 대해서 살펴본 것처럼 그걸 사용해서 이렇게 대충 그려보겠습니다. 여기 이쪽이 주파수 쪽이고, 이쪽이 매그니튜드, 이쪽이 페이스. 이렇게 했을 때 어느 정도로만 그릴 수 있으면 좋을 것 같냐면, 이거 혹시 어떻게 얘기를 하면 되죠? 이거 어떻게 그리는지 혹시 기억들이 나실지. 주파수를 쭉 증가시켜, 0부터 쭉 증가시켜 가면서 제로가 나오면 기울기를 하나 올리고, 폴이 나오면 기울기 하나 내리고, 뭐 이렇게 됐잖아요. 그래서 예를 들어서 여기가 로그 스케일로 그리면 1, 10, 여기가 0.1 정도 되겠죠. 이렇게 하면 쭉 가다가 여기 보면은 S가 0일 때는 값이 얼마냐면은 이렇게 하면 1이죠. 그래서 1에서 시작을 하고 뭔가 1에서 쭉 이렇게 오다가 S가 제로를 만나면 기울기를 하나 쭉 올려서 그냥 가다가 4를 만나면 10에서 4를 만났죠. 그럼 기울기를 다시 내리고, 그다음에 50이면 뭐 이쯤 되겠죠. 50. 그래서 쭉 가다가 4를 만났으니까 기울기를 다시 한번 낮죠. 그리고 걔를 슬그머니 이렇게 이어주면, 아이고 잘못했어요. 이게 제가 지금 그은 점선들이 이제 점근선이거든요. 저쪽 끝으로 가면 들러붙는. 그러니까 이쪽으로 이렇게 쭉 만나다가 이렇게 올라가서 뭐 중간쯤 지나겠죠. 중간쯤 지나고 이쪽 아래로 이제 들러붙겠죠. 그러다가 이제
그래서 위로 올라가진 않고 아래로 이렇게 쭉 내려가는. 이 매그니튜드는 이렇게 바뀔 것이고, 페이즈는 지금 보면은 S가 0일 때는 페이즈가 숫자 실수니까 0이죠. 0에서 시작해서 쭉 오다가 1을 만나면, 0를 만나면 90을 더하고, 그 다음에 폴 하나를 만나면 또 다시 90을 빼고, 52, 또 폴을 만나면 90을 빼고, 이렇게 되겠죠. 그래서 이것도 슬그머니 이렇게 이어줍니다. 그리고 중요한 거는 여기가 1이었다는 거. 그리고 요점은 얼마일까요? 여기 폴 하나당 기울기가 1이니까 얘가 10이 되겠네. 그리고 여기는 90도, 여기는 마이너스 90도. 기억나시죠? 이렇게 하는 것들. 뭐 간단합니다. 이렇게 DC 개인이 그냥 있는 것 같으면. 근데 또 하나, 두 번째 예제는 똑같은데 여기다 S가 하나 더 붙은 얘는 볼까요? 이거 처음 보는 분들 없죠? 다 기억나셔야 됩니다. 그리고 이 지금 S가 지금 이 적분기가 하나 새로 붙어 있잖아요. 여기에는 아까랑 다르게. 그러면 이제 오메가가 0일 때 여기가 0.1, 1, 1, 10 이렇게 될 텐데 얘는 매그니튜드가 어디서 출발해요? S가 0일 때는 이게 무한대잖아요. 그러니까 어디 저 위에서 이 S가 0일 때가 어디예요? 이 축에서는 이 축상에 있지 않고 저 축의 저쪽 왼쪽 끝에 있는 거죠. 그래서 저기서 마이너스 1 기울기를 가지면서 이렇게 내려오다가 제로를 만나서 기울기가 살짝 이렇게 제가 점선으로 그려야 되겠네. 이렇게 내려오다가 1에서 제로를 만나서 기울기가 다시 회복되고 그 다음에 10을 만나면서 기울기가 한번 떨어지고 가다가 50을 만나서 기울기가 한번 더 떨어지고 이렇게 됐죠. 그리고 슬그머니 이제 매그니튜드 플러스 이렇게 되고 근데 지금 제가 이 기울기 변화만 그렸지 아까 얘처럼 얘는 여기서 이게 요점이 1이고 요점이 1이고 요점이 10이구나 이렇게 적었는데 왼쪽 그림에서는 여기서는 아직 안 적었습니다. 일단 쉬운 것부터 하려고 하는데요. 페이즈는 이 왼쪽이랑 비슷한데 적분기가 원점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90도에서 시작해서 쭉 따라오다가 제로를 만나서 회복돼서 0으로 갔다가 그리고 10에서 한 번 떨어지고 50에서 한 번 더 떨어지고 그래서 뭐 이런 모양으로 되겠죠. 그리고 우리가 지금 1차 시스템들만 다뤘지만 2차 시스템 같은 경우는 어땠냐면 댐핑에 따라서 지금
곧 2차 시스템도 좀 이따가 살펴봐야 되겠네요. 우선 이 1차 시스템들의 곱에 대해서 쭉 보면, 여기 아까 매그니튜드 플롯 완성을 안 했는데, 아까 이제 DC 게인이 있는 애 같은 경우는 바로 이제 시작점이 1에서 시작할 거를 알 수가 있는데, 얘는 이제 무한대라서 알 수가 없죠. 그래서 요 중에 계산하기 쉬운 S 중에 계산하기 쉬운 포인트 하나를 잡는 겁니다. 그래서 이 S가 뭐냐면 다시 기억해 보셔야 되는데, S는 보디 플롯은 GS에 GS라는 트랜스포 펑션이 있고, 이 보디 플롯은 그 GS 자리에다가 J 오메가를 넣고 오메가를 0부터 무한대까지 변화시켰을 때의 매그니튜드와 페이지를 그린 겁니다. 다시 얘기하면 여기 폴이 막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여기 있고 이런 애인데, 내가 오메가를 이쪽으로 쭉 증가시키면서 J 오메가가 이제 위의 수직선 방향이잖아요. 쭉 이동시키면 S를 이쪽 길을 따라서 쭉 이동시키면서 매그니튜드 페이지 그린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에다가 매그니튜드를 계산하기 쉬운 J 오메가를 하나 넣는 거예요. 저 같으면 S에다가 0.1J 넣으면 어떻게 되나요? G의 0.1J는 0.1J 10 더하기 0.1J 50 더하기 0.1J 500 곱하기 1 더하기 0.1J. 이 계산하면 귀찮겠죠? 이게 복수되니까. 근데 제가 왜 이렇게 0.1이라는 작은 값을 넣냐면, 이게 매그니튜드만 계산하면 되니까, 매그니튜드 계산하려면 이렇게 되고, 걔는 결국에는 500 곱하기 1 더하기 0.1J는 거의 1이나 마찬가지일 거고, 그러니까 0.1을 굉장히 작은 값을 그냥 쓰는 거예요. 0.1J는 매그니튜드 0.1이고 10 더하기 0.5 거의 10이고 여기 거의 50이고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 대충 10 정도 되는 거죠. 이렇게. 그래서 0.1J일 때 요게 여기가 10 정도 되는구나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10이면 뭐 dB 스케일로 그리면 뭐 20dB 이렇게 할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보디 플롯은 뭐 이런 절차로 대충 이렇게 그려보시면 돼요. 대충 그려보시면 되고, 더 자세한 거는 저희가 이따가 컴퓨터에 시킬 겁니다. 그 2차 시스템에 대해서 설명 따로 할까요? 안 해도 되겠죠? 예를 들어서 이런 표준형 2차 시스템에서 보디 플롯을 그려보자면, 여기 이제 오메가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매그니튜드는 1에서 시작해서 오메가를 지나면 폴 2개를 지나는 거니까 기울기 2개가 뚝 떨어지죠. 네. 여기가 마이너스 2 기울기입니다. 지금 여기 보세요. 여기 위에 그림에서 0.1에서 매그니튜드 10이었잖아요. 대충. 그럼 0.01이면 뭐겠어요? 얘는 100 정도 되겠죠. 기울기가 마이너스 1이니까. 여기는 기울기가 마이너스 2가 되고. 그래서 10배, 이 오메가가 한 100 레디안 이상이 되면, 수백 레디안 대역에서는 오메가가 10배 커지게 되면 그 리스폰스의 매그니튜드는 100분의 1로 줄어들게 되는 거죠. 그래서 얘가 이제 아까 1차 시스템 같으면 그냥 슬그머니 이렇게 이어버렸는데, 이 페이지도 0도에서 시작해서 홀을 2개 만나니까 여기 마이너스 180까지 이렇게 떨어졌는데,
근데 이제 제타에 따라서 얘가 이제 이렇게 1차처럼 내려오는 건 제타가 굉장히 클 때 얘기고, 뭐랄까, 한 0.8 정도? 약. 제타가 작으면, 제타 작은 애에 대해서는 얘가 이렇게 피크가 휙 떴다가 이렇게 내려오게 되죠. 여기도 제타가 작으면, 이렇게 급하게 이제 휙 이렇게 되고, 얘 같은 경우 이제 제타가 0.2 정도. 그리고 저번 시간에 살펴본 것처럼 이 피크의 높이는 뭐 2제타분의 1이었나요? 뭐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얘가 1이라고 하면, 그래서 제타에 따라 제타가 작으면 작을수록 얘가 완만해지고, 제타가 크면 클수록 완만하게 이제 1차 시스템 그린 것처럼 대충 이렇게 이어지고, 제타가 작으면 매그니튜드는 크기가 커지고, 매그니튜드는 이제 피크가 내추럴 프리퀀시 근처에 밴드위스 근처에서 픽 하고 이제 뿔이 생기게 되고, 그 페이지는 더 급하게 이렇게 바뀌는 그런 모양이 얻어집니다. 그래서 이런 것들을 지금 저 네 번째, 세 번째도 제가 업데이트를 해서 한번 들어가서 살펴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 네 번째는 보디플롯을, 여러분들 이제 다음 숙제는 보디플롯도 그리셔야 되고 할 텐데, 지금 제가 그린 거 정도로 적당히만 그려보시고 컴퓨터로 이렇게 내가 맞았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되겠습니다. 여기 보면 근데 제가 보디플롯을 굉장히 대충 그렸는데, 제가 관심 있는 정도만 그린 거예요. 그래서 이게 이제 보디플롯 그림 그리는 데서 여기 끝나는 게 아니고, 루트로커스도 그랬지만, 그 그림을 그릴 줄 아는 것도 물론 잘 그리면 좋겠죠. 잘 그리면 좋은데, 대충 그릴 수 있으면 되고, 보디플롯도 마찬가지고요. 대충 그릴 수 있으면 되고, 자세한 건 컴퓨터로 확인을 하면 되고. 근데 중요한 내용은 이제 그걸 보고서 시스템의 거동을 해석하는 능력이에요. 그래서 루트로커스에 대해서는 얘가 K가 커질 때 어디 스테이블한 데로 가는지, 언스테이블한 데로 나가는지, 아니면 괜찮은 댐핑 쪽을 지나가도록 이 궤적이 형성되는지, 이런 것들을 봤었던 것이고, 보디플롯을 가지고서는 이렇게 대충 그려놓고 뭘 볼 건지는 이제 요 내용이 지난 다음에 살펴보도록 할게요. 보면 여기 뭐 했어요? 보면 이게 분모는 S제곱이고, 그러니까 폴이 두 개 원점에 있고 제로가 하나 2에 있는, 마이너스 2에 있는 오픈룰 플랜트 G를 정하고 루트로커스 그리면 잘 그리실 수 있죠. 이렇게 같은 플랜트에 대해서 그냥 이렇게 보디 하고서 한 줄 쳐주면 보디 플롯을 그려줍니다. 이거는 어떻게 여러분들 지금 이렇게 같이 써놓고 봐야 좀 더. 이런 플랜트에 대해서 우리가 지금 보디 플롯을 그린 건데, 보시면 원점에 폴이 두 개 있으니까 저쪽에서 이제 매그니튜드 플롯 생각해 보면 원점 쪽에 오메가 제로 쪽에서 뭔가 무한대의 값을 가지다가 제로가 2에 있으니까 걔를 만날 때까지 마이너스 2 기울기로 쭉 떨어져 내려가요. 여기 보세요. 보면 매그니튜드 보면 오메가가 0.1부터 1까지 증가할 때, 제가 여기 같이 보여드리면 좋은데, 그 0.1부터, 그러니까 10의 마이너스 1승부터 10의 0, 그러니까 1이죠. 0제곱, 그러니까 1까지 변할 때,
거의 플러스 40dB에서 0dB 정도까지 떨어졌죠. 그러니까 10배, 오메가가 10배 증가할 때 매그니튜드는 100배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마이너스 2 기울기가 맞는 거죠. 그리고 2, 그 2, 2에 있는 제로, 마이너스 2에 있는 제로를 지나면서 기울기가 하나 회복돼서 그 하나 회복된 후에 기울기를 살펴보면 그 10에서 100까지 오메가 증가할 때 매그니튜드 20dB밖에 안 들어가죠. 그러니까 기울기가 하나 회복돼서 뭐 그랬다는 얘기고 둘을 적당히 부드럽게 연결해서 뭐 매그니튜드가 그려졌겠거니 하고 알 수가 있습니다. 그 페이즈는 보면 제로가 두 개 저쪽에 있었어요. 폴이 두 개 원점에 있었으니까 마이너스 180에 시작하는 거죠. 그리고 제로 마이너스 2에 있는 제로를 지날 때 제로가 하나니까 플러스 90이 돼서 마이너스 90으로 들어가는 이런 모양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이 GSL은 우리가 다음 주에 공부할 내용이고 뭐 아까 우리가 연습해봤던 이게 맞는지 한번 살펴볼까요? 처음 거 먼저 위에 5, 1, 10면 1, 10하고 50이니까 여기다가 잠깐만요. 500이 곱해져 있었고 10하고 50이니까 S 더하기 10하고 S 더하기 50을 컨볼루션해서 이렇게 하면 되겠죠. 근데 명령이 잘 잘못습니다. 정신을 이게 왜 여기 가서 붙어 있지? 잠깐만요. 얘 루트 로커스가 이렇고 보디 플롯이 우리가 궁금한 거였죠. 보면 0dB 1에서 시작해서 제가 그린 거랑 비슷한지 1에서 시작해서 홀 1에 있는 제로를 지나서 휙 증가했다가 다시 10에서 떨어지고 50에서 떨어져서 뭐 이런 건 대충 비슷하겠네요. 그리고 0도에서 시작해서 90 올라갔다가 마이너스 90으로 내려가요. 0도에 시작해서 90으로 올라갔다가 이 좌우로 찌그러진 이게 좀 다르게 보이긴 하지만 대체적인 경향이 맞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 보면 제가 지금 매그니튜드가 1에서 시작해서 10을 못 미쳐서 이렇게 떨어질 거라고 말씀드렸잖아요. 10이 점근선이니까 거기까지 못 갈 것인데 이 그림에도 보면 매그니튜드 어디까지 올라갔냐면 20dB 좀 못 미치게 올라갔죠. 그러니까 10 조금 적게 올라올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기에다가 아까 폴이 하나 더 있는 경우 살펴보면 여기 이렇게 하면 폴이 하나 더 있는 경우죠. 그러면 저쪽 아까랑 다르게 오메가가 굉장히 작을 때 굉장히 높은 데서 시작했다가 지금 보면 기울기가 1 비슷하죠. 여기 지금 10배 증가할 때 매그니튜드 10배 정도 줄어드니까 하고 다시 1 지나면서 회복되고 10, 50 지나고 뚝뚝 떨어져서 50 지나고 나면 이 부분에 100에서 1000 갈 때 10배 증가했을 때 한 40dB 떨어지니까 기울기 마이너스 2로 떨어졌구나 알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아까 이제 페이즈는 뭐 마찬가지로 비슷할 거고 아까 우리 살펴봤던 거 있죠. 여기 오른쪽 그림에서 보면 매그니튜드 0.1일 때 아니 프리퀀시가 0.1일 때 매그니튜드 10 정도 된다고 말씀드렸는데 볼까요? 매그니튜드 0.1일 때 20dB니까 10 정도 됐죠. 그래서 대체로 맞구나 하고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질문이 있는데 폴의 개수가 시작. 그렇죠. 예. 폴이 원점에 하나 있으면 아까 요 그림 보세요. 요 그림 보면 폴이 예를 들어서 폴이 여기 있고 제로가 여기 있다 이렇게 돼 있으면 네, 오메가가 이렇게 쭉 증가하면서 살펴볼 텐데 오메가가 여기 0에 있을 때 위상이 0이죠. 그런데 폴이 만약에 원점에 하나가 들러붙어 있다. 여기 있다고 하고 내 오메가가 0은 안 지나고 그러니까 0 조금 큰 거부터 이렇게 쭉 올라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렇죠. 이번 보디 플롯 그려보면 0은 없잖아요. 저 로그 스케일로 그랬으니까 굉장히 작은 데서부터 시작하는데 여기서 위상 내가 여기 있을 때 여기서 출발했을 때 위상 생각해보면 얘네 둘은 컨트리뷰션 없고 0이고 얘만 이제 마이너스 95 이상을 만들죠. 폴이 하나 또 있으면 또 더 더해지는 거고 그렇습니다. 그리고 허수축에 짝으로 폴이 있으면 이렇게 있으면 내가 여기서 시작할 때 0에서는 어때요? 위에 폴 아래 폴 위상 그냥 상쇄시켜가지고 마찬가지로 0에서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보디 플롯은 적당히 이렇게 점근선, 기울기 변화, 위상이 어디서 시작해서 어디로 가고 그리고 매니튜드가 뭐 대충 기준점 정도 표시할 수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그리고 나머지는 컴퓨터랑 확인을 해보고 이거 한 가지 더 볼까요? 우리 그 2차 시스템에 대해서 뭐 본 거 있잖아요. 그래서 시간이 애매해서 지금 새 얘기를 꺼내기는 뭐하고 20분밖에 안 남아서 일단 한번 1, 2 이렇게 되면 이거는 댐핑이 1인 지금 댐핑이 1인 2차 시스템에 지워버리죠. 헷갈리네. 댐핑이 1인 2차 시스템의 보디 플롯을 그린 겁니다. 보시면 이쪽 보시면 알겠죠? 표준형 2차 시스템인데 댐핑이 1인 내추럴 프리퀀시가 1이고 그래서 1을 지나면서 매니튜드가 2배 2로 그러니까 기울기가 2가 툭툭 떨어지고 페이지 같은 경우 0에서 마이너스 180 이렇게 떨어졌어요. 그러면 댐핑을 좀 작은 애로 지금 댐핑 1짜리였고 2 곱하기 이게 세타 곱하기 오메가 있잖아요. 그러니까 세타를 0.7쯤 할까요? 좀 작게 하면 이 그림하고 잘 보시면 같이 그렸으면 좋겠는데 이게 그 요쪽에 내추럴 프리퀀시 쪽에 좀 더 들러붙은 걸 알 수가 있죠. 그러니까 매니튜드가 1이 유지되는 0dB가 유지되는 그 대역폭이 좀 더 늘어난 걸 볼 수가 있습니다. 아까는 이게 푹 이렇게 그러니까 지금 보면 이 그림으로 봐서 0.1, 0.2, 0.3, 0.4, 0.5, 0.6 레디안까지 밴드위스 0.6 밴드위스 한 60% 정도까지는 0dB 거의 유지가 됐었는데 그러니까 1일 때는 뭐 거의 20%까지만 밴드위스가 유지되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러면 더 줄여서 0.3까지, 0.2까지 댐핑 0.2인 표준형 2차 시스템의 보디 플롯을 살펴보면
여기 지금 보시는 것처럼 그 피크가 약간 이제 그죠? 피크가 약간 이렇게 생긴 거죠. 다시 얘기하면 이거를 이 시스템을 내가 입력을 1Hz로 계속 흔들 1초에 한 번씩 흔들하는 사인 웨이브로 이 시스템을 흔들면 내 리스폰스는 거의 한 8dB 뭐 이렇게 되니까 한 3배, 두세 배 정도 크게 이렇게 흔들린다는 그런 얘기로 볼 수가 있죠. 보디플롯은 뭐 그런 의미였습니다. 내가 이제 오른쪽 축이 내 입력 주파수고 그때 내 리스폰스에 그죠? 증폭률. 그러니까 내가 1이라는 크기로 매그니튜드로 흔들었으면 여기는 지금 한 3 정도 되는, 그러니까 훨씬 증폭돼서 나타난다는 거죠. 아까 댐핑이 작으면, 아니 댐핑이 크면 증폭률이 거의 1 이하였었던 거고, 그리고 지금 더 점점 요 피크는 그러면 뭐겠어요? 피크가 정확한 피크 값이 아니고 요 내추럴 프리퀀시 1에서의 값이 1 나누기 2제타라고 했죠. 그러니까 지금 1 나누기 2제타, 제타가 0.2니까 0.2줬죠. 0.2. 1 나누기 0.4니 그거밖에 안 돼? 1 나누기 2제타 1 나누기 0.4 그러면 이상한데요, 좀. 2. 그 피크 값이 얼마였죠? 저번 시간에 했던 얘기 중에 피크의 높이가 그래? 피크 높이가 2제타분의 1 나누기 2제타라고 했는데, 그러니까 피크의 높이가 아니고 그 내추럴 프리퀀시에서의 매그니튜드 크기가 이렇게 되는 걸 이제 확인했었습니다. 그래서 이 결과에서 보면 그게 맞아야 되는데 지금 1 나누기 0.4니까 여기가 뭐죠? 그렇죠. 그럼 2.5 정도 되는 거죠. 맞죠? 지금 제가 말로만 막 하고 있는데 따라오고 계시죠? 지금 제가 헷갈렸네요. 노트가 어디 갔지? 내추럴 프리퀀시에서의 피크의 높이가 1 나누기 2제타라고 했는데 지금 제가 시뮬레이션 하고 있는 게 세타 0.2였으니까 0.4 나누기 1이 되고 얘가 한 2.5 정도 되는 거죠. 그러면 한 8dB, 9dB 정도가 되는 건데 맞죠? 이렇게 1 내추럴 프리퀀시 1에서 한 8dB 정도 되니 2.5가 맞구나. 그리고 0.1로 주면 0.01을 주면요 0.05 이렇게 주면 세타가 0.05면 1 나누기 2제타는 10이니까 피크가 10 근처에, 그러니까 20dB 근처에 나타나야 되겠죠. dB 근처까지는 지금 제 생각에 이게 이게 컴퓨터 시뮬레이션 한 거다 보니까 여기가 점이 끊겨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 샘플링을 촘촘하게 안 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촘촘하게 하면 20dB 가까이 나올 텐데 이렇게 할 수 있나? 어떻게 쓰는지 모르실 때는 저처럼 이렇게 메뉴를 설명서를 찾아보시면 이 보디라는 함수가 시스템을 넣어주고 그쵸. 오메가를 아예 쓸 수가 있겠네요. 여기다 얘를 한번 써줘 보겠습니다. 촘촘하게 계산을 하라고. 그래서
로그 스케일로 그려야 되니까 1부터 10까지 안 되나? 아, 네. 제가 아까 그릴 프리퀀시를 아예 지정을 안 했었는데 제가 지가 알아서 그리도록 놔뒀었는데 너무 촘촘하지 않은 것 같아요. 듬성듬성되어 있는 것 같아서 포인트 수를 늘렸습니다. 마이너스 10의 마이너스 1승부터 10까지를 100포인트로 했더니 아직 좀 부족한 것 같긴 한데 더 늘려볼까요? 그러면 와, 정확하네요. 정확하게 내추럴 프리퀀시에서 여기가 내추럴 프리퀀시거든요. 1이니까 당연히 정확해야지. 예, 내추럴 프리퀀시에서 20dB가 딱 나왔습니다. 그래서 그리고 우리 지금 안 보면서 넘어갔는데 이 페이즈가 계속해서 급하게 이제 댐핑이 작으면 작을수록 급하게 이제 움직이는 걸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아까 제가 그래서 이 시스템을 지금 내가 1Hz로 1Hz가 아니죠. 이게 지금 1 레디안이니까 1 레디안 퍼 세컨드로, 그러니까 한 6초 주기 정도로 이렇게 흔들어 주면 예, 6초 주기 정도로 이렇게 흔들어 주면 흔든 크기보다 이 리스폰스가 한 10배 정도 크게 나타난다는 거예요. 댐핑이 작으면 작을수록 당연히 더 커집니다. 더 줄이면 피크는 점점 커지고 댐핑이 없으면 얘가 계산을 할지 모르겠네요. 댐핑이 없으면 이게 무한대가 되는데 얘는 뭐 어차피 샘플링해서 그리니까 그릴 수는 있겠네요. 지금. 예. 그래서 댐핑이 없으면 사실 이론적으로는 이게 이제 무한대로 올라가야 되는 거죠. 그 얘기는 내가 댐핑이 없는 2차 시스템은 내추럴 프리퀀시로 흔들면 그냥 터져버린다. 그 진폭이 내가 흔든 것보다 훨씬 크게 된다는 거죠. 그리고 그 댐핑이 작으면 점점 내가 흔드는 것보다 커지고 이게 이제 댐핑이 없어지면 그게 무한대가 되는 거고. 여러분들 그네 탈 때랑 똑같습니다. 그 진자 시스템을 우리가 줄로 연결된 펜듈럼 이거 덩어리 달려 있고 이렇게 흔들흔들하는 거 여러분들이 그 다이내믹 모델링 만들어 봤지만 걔가 어떻게 나왔냐면 폴이 그냥 그 양쪽에 허수축에 두 개만 그 댐핑이 없는 댐핑이 0인 폴 두 개가 이렇게 나왔잖아요. 그런 2차 시스템이었습니다. 그러니까 프리퀀시 리스폰스가 이렇게 생겼죠. 그리고 그러니까 내가 그 주파수는 뭐랑 관련이 있었냐면 중력 가속도하고 진자의 길이하고 근의 길이하고 관련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근해를 잘 타려면 내추럴 프리퀀시가 G를 L로 나누고 거기다 루트를 씌운 거였으니까 근해를 잘 타려면 긴 애는 천천히 흔들어줘야 되고 내가 다리를 천천히 흔들어줘야 되고 짧은 애는 빨리빨리 흔들어줘야 돼요. 그런 걸 알 수가 있고 지금 여기 이제 페이즈 플롯 보면 댐핑이 거의 0이니까 점점 급하게 떨어져서 이제는 거의 수직으로 계단처럼 툭툭 떨어지는 걸 볼 수가 있었습니다. 시간이 애매하네요. 참. 예, 이 정도 그림까지만 보고 이제 다음 시간부터 살펴볼 내용을 맛배기만 지금.
여기까지만 할까요, 오늘? 예, 그 얘기를 시작하면 끊기가 어려울 것 같아서 오늘은 이 보디필로 그리는 거 여기까지만 하고, 예. 맞아요. 지금부터는 너무 속도를 많이 내면 안 돼. 속도를 많이 내면 남은 시간이 몇 개 안 되는데 속도를 막 내면은 기말고사 범위가 점점 넓어지기 때문에 적당히 해서 끊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보디플로 이렇게 살펴보는 것까지만 보고 내일 다음 시간에는 그러면 강의가 3개 남은 거예요. 3개 남았는데 그 보디플롯과 지금 보디플롯에서 뭘 그렇게 보려고 이거를 그려보고 컴퓨터 시켜가지고 그려봤는지 루트포커스에서는 알 수 없었던 굉장히 어떻게 중요한 특성을 시스템의 클로즈룹의 굉장히 중요한 특성을 보디플롯에서는 알 수가 있는데 그걸 이제 다음 주에 얘기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혹시 시간 좀 있으니까 질문하실 게 있으신 분들은 질문해 주시고 아닌 분들은 이제 수고 많이 하셨습니다. 예, 시험 볼 때 컴퓨터만 빼고는 아무거나 가져오셔도 돼요. 그리고 다시 얘기 드리지만 대면 시험 반대하시는 분들은 꼭 알려주세요. 그래, 그래서 제가 비대면 시험을 보실 수 있게 할 테니까. 근데 뭐 그 방역 수칙 잘 지키고 하면 문제 없지 않을까 기대합니다. 그리고 수업을 한 번도 제 강의실에서 안 해봤는데 한 번은 그래도 했으면 좋겠네요. 강의실에서. DB 스케일이나 로그 스케일이나 같은 거예요. 모양은 같은데 여기 라벨 여기 뭐야 이 글자만 다른 거지 여기서. 로그 스케일이나 그림은 같은데 이게 이제 DB 스케일로 그리면 얘가 아이고 DB 스케일로 그리면 얘는 에이? 얘는 0dB가 되는 거고 얘는 20dB가 되는 거고. 근데 로그 스케일로 dB나 로그 스케일로 그리시는 게 좋을 거고 그게 아니고 그냥 리니어 스케일로 그리시면 그건 좀 그리기 어려울 것 같습니다.